종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1월 10일 오전 9시입니다. 오늘 매우 춥습니다. 그러나 저희 사무실은 남쪽 방향으로 잡혀 있어 가지고 이렇게 햇볕이 따뜻하게 들어옵니다. 아무리 추워도 햇볕을 받으면은 그 온기가 한기를 내쫓게 됩니다. 저희 국민학교 다닐 때 학교에는 아무리 겨울이라도 난로가 없었습니다. 영하 10도, 20도 되는 데서 꽁꽁 얼어붙은 바닥에서 공부를 하다가 휴식 시간이 되면은 바깥으로 뛰쳐나가서 그 학교 건물의 벽에 몸을 붙이고 한 10분, 20분 햇볕을 받아서 몸을 다시 데워서 추운 교실로 들어가는 그런 걸 반복했던 기억이 납니다. 한국 사회가 요새 얼어붙은 것 같이 보이지만은 여기 역시 햇볕이 지금 쪼이고 있습니다. 햇볕 역할을 하는 게 뭘까요? 한 사회에서 햇볕 역할을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저는 제 직업과 관련해서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언론이 진실이라는 햇볕을 비춰야 됩니다. 진실이라는 햇볕이 들어오면은 거기서 상당한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거짓말쟁이들도 입을 닫게 되고, 그리고 극단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좀 순해지고 하는 이런 기능이 있는데, 한국에서 햇볕 역할을 해야 될 이 언론, 특히 유튜브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가지고 진실을 전하는 게 아니라 거짓말을 전하다가 거기 드디어 윤석열 대통령까지 알고리즘 중독, 유튜브 알고리즘 중독에 빠져가지고 부정선거 음모론에 영혼이 팔려가지고 아주 회개망측한 짓을 했다가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아주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게 지난해 12월 3일에서 4일에 걸쳐서 일어난 이른바 계엄의 밤이었죠. 그러다가 한 달 좀 흐르니까 또 다른 흐름이 하나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새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지금 현재로서는 뭐 별 의미가 없지만은 또 같이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역전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이거는 한국 사회가 건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건강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비상계엄령을 진압을 하는 데 있어서 사령관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재명 그리고 한동훈 두 사람이었습니다. 여야가 같이 계엄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켜서 그걸로 2시간 만에 윤석열판 병정놀이 비슷한 비상계엄은 끝이 났습니다. 자, 그 뒤에는 주도권을 잡은 사람이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였습니다. 그때 잘 나갈 때였습니다. 그런데 역시 잘 나갈 때는 조심을 해야 됩니다. 조심을 하려면 권력 행사를 자중자애해야 되는 이야기인데, 오히려 그때부터 이제 우리 세상이 온다. 사법 리스크에서 이제 탈출했다. 어쨌든 조기 대선으로 가야 된다 하는 이 조급함을 보이면서 마치 계엄사령부인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사 드라이브, 탄핵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수사가 이게 뒤에서 민주당이 압박을 하고 민주당이 조정하는 것처럼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쌍한 장관들을 나중에는 한덕수 권한대행까지 탄핵소추하고 했습니다. 이런 걸 지켜보던 중도층, 중간에 있는 국민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분 나빠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함 많은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의 실수를 기화로 해가지고 이제 대통령 다 된 듯이 행동한다. 여기에 대한 반감, 불안감이 생기면서 이 여론 구도가 바뀌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비상계엄령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응징 여론은 이게 대한민국 대 윤석열의 구도입니다. 대한민국에 도전한, 특히 공화국에 도전한, 헌법에 도전한 윤석열 대통령을 가만둬서는 안 된다.
탄핵시켜야 된다. 그리고 수사를 해야 된다 하는 이 구도는 대한민국 대 윤석열의 구도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대 윤석열. 그러나 어느 사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너무나 난폭하게 밀어붙이니까 서서히 이재명 대 윤석열 구도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좌우 구도입니다. 프레임이 대한민국 대 윤석열에서 이재명 대 윤석열 좌우 구도로 바뀌고 있습니다. 좌우 구도가 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다 거의 50대 50으로 갑니다. 좌우 구도로 붙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하는 것은 2022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가 보여주지 않습니까? 거의 5대 5였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잘났어가 아니라 잘해서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 민주당에 대한 불만과 불안이 국민의힘 지지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또 윤석열 지지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지지율이 계엄 사태 이전으로 돌아간 게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높아졌다는 통계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왜 이런 현상을 자초했느냐?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큰 실수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은 저는 조기 대선에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윤석열 대 이재명 구도로 가면은 둘 다 싫다 하는 여론이 또 생기기 시작합니다. 둘 다 싫다. 그러면 제3지대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데 시간적으로 너무 촉박해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만약 헌재의 파면 결정이 나온다면 그 순간 또 그 전부터 국민들은 손가락은 이재명 대표를 향해야 될 것입니다. 당신도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될 것 아니냐. 그러는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는다 하면은 거의 대부분에서 확정되면은 출마를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까지 가서 판결이 나오게 되는데 또 시간이 걸려요. 그러나 어쨌든 항소심에서도 실형, 즉 당선 무효형 그리고 출마 불가능형이 나온다면 그때부터는 이런 이재명을 찍어줄 수 있느냐 하는 분위기가 빨리 형성될 것입니다. 그러다면 우선 민주당 안에서 내불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 너무 위태롭지 않느냐. 그렇다고 해가지고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느냐? 그건 또 아니죠. 재빨리 민주당이 후보를 교체해버리면은 아마 국민의힘은 더 불리해질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또 그 사이에 지지율이 올라갔지만은 기본적으로 모순 관계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 선포를 해가지고 실패하는 그 순간 윤석열 대통령을 당에서 제명했어야 됩니다. 새로 출발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타이밍을 놓치고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의 무도한 비상계엄을 좌절시키는 데 공을 세운 한동훈 대표를 추방함으로써 국민의힘은 이제는 윤석열 내란 수괴 혐의자 비호당이 되려고 합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안에 경상도 출신, 비례대표 출신 이런 사람들이 40몇 명이 관저로 몰려가가지고 체포영장 집행을 지금 방해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체포영장은 무조건 집행돼야 됩니다. 체포영장에 대한 이의신청이라는 것은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체포영장은 국가가 있는 한 집행돼야 됩니다. 체포영장이 집행되지 않는다면은 그건 국가가 해산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징집영장이 나오면은 무조건 군대 가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뭐 몸 아픈 사람 뭐 가정사정이 있으면 또 거기서 면제될 수가 있지만 전시에 징집영장이 집행되지 않는 나라는 그런 나라 망합니다. 평화시에 체포영장이 집행되지 않는 나라는 그건 국가로서 존재할 수가 없어요. 차라리 뭐 자진 해산을 하든지. 그런데 그런 행동에 국민의힘 국회의원 40명이 몰려갔다고 하면은 국민의힘은 지지율이 높아지더라도 그거는 영혼이 없는
패거리에 지나지 않고 좀비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되는 것은 대한민국 대 윤석열 구도로 가다가 이재명 대 윤석열 구도 좌우 대결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 좌우 대결이 되어지면 어떻게 되냐 하면 이 진영 논리가 되기 때문에 사실이 중요하지 않고 법이 중요하지 않고 모든 게 우리 편이냐 아니냐 이걸로 해가지고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러면은 그 사회는 문명을 잃게 됩니다. 타락하게 됩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 그겁니다. 그게 극명하게 대결하고 있는 곳이 한남동이죠. 지금 한남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은 이건 정말 기가 찹니다. 무장한 경호처와 무장한 경찰이 지금 대치하고 있습니다. 이게 내전적 구도예요. 내전적 구도. 두 무장 집단이 대치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일촉즉발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우발적으로 거기서 총기 사고가 일어나가지고 총격전으로 번지면 어떻게 됩니까? 총격전으로 번지면은 아마 경찰이 군대를 요청할 거예요. 그럼 군대가 경호처를 진압을 합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지 않도록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이쯤 되면은 스스로 걸어 나와야 되죠. 여기서 계속 버티다가 정말 인명 피해가 나는 일이 있다면은 그때 윤석열 대통령은 뭐 지금도 거의 바닥까지 내려갔는데 거기서 아마 땅속으로 더 내려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한편 이런 좌우 구도에 의해서 양쪽의 그 세가 비슷해지고 있다. 뭐 비슷해지고 있다는 것보다는 뭐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한 7대3, 6대4로 역시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쪽이 불리하게 나옵니다만은 그 전에 뭐 10대1이나 이때보다는 쏠림 현상이 적죠. 그것은 이제 균형이 맞춰진다는 겁니다. 이 파워 폴리틱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현실 정치라고 하는데 거의 국제 관계든 국내 관계든 이 파워 폴리틱스가 작동할 때는 항상 균형 이론, 밸런스 오브 파워, 균형 이론이 작동합니다. 즉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어떤 세력이 치고 올라오면 거기에 대한 반작용이 생겨가지고 균형을 맞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균형이 맞춰져야 돼요. 균형이 맞춰지도록 보장하는 게 민주주의입니다. 언론의 자유를 통해서. 그런데 설림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어떤 여론 구도가 뭐 10대1, 100대1 이런 쪽으로 가버리면 거의 다시 전체적으로 갑니다. 그래서 요사이 국민의힘이라든지 아주 그 행동적인 이 우파 세력에 의해서 촉발된 이 좌우 구도가 어떻게 보면 그런 균형을 회복시키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이 세상이 민주당 이재명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만큼 한국 사회가 건강성 그리고 민주주의의 작동 원리를 잃지 않는다는 그런 면만 들여다보면 긍정적인 면이 있다 이겁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그렇고 법적으로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체포영장을 집행당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집행당하는 수밖에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영장 거부에 성공한다면 그때부터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의 간판을 내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정치적, 법리적으로 보면 그런데 정치적으로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을 굳이 현직 대통령인데 구속 기소할 필요가 있느냐? 불구속 기소하는 게 맞는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는 저는 줄기차게 해왔습니다만은 상황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면은 불구속 기소로 갈 수 있는 그런 옹건론이나 어떤 타협론이 들어설 여지가 지금 점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만든 것은 공수처 그리고 무엇보다도 윤석열 대통령의 이 체포영장 거부 행위인데 현재로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지금 혼재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대전제를 하나를 합의를 해야 됩니다. 어떤 문제든지 헌정질서 안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헌정질서 안에서 해결해야 된다는 말은 폭력을 쓰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